1년에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10% 빠졌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실패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4분기 내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10월 초 정도 되면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형성이 되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워낙 많이들 알려졌으니까 사실 이제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게 일단은 그 한국 증시가 좀 피로도가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지난달부터 꺾이긴 했는데 7월부터 약간 이제 그 8개월 연속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 이게 좀 일단은 컸던 것 같아요. 계속 누적이 좀 돼 있었고 그리고 개인 순매수만의 좀 약간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매수해서 올렸죠. 사실은 이제 주요 주체고 저도 강세존자로서 장을 계속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순매수는 저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순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는 시장을 막 올리면서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던 자금이라면 최근에는 약간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급 나갈 때는 받아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위로 막 공격적으로 사거나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개인 투자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바뀌셨어요. 1월 달에 개인 투자분들은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지만 그냥 올라가도 계속 샀어요. 주식을 사면서. 근데 외국인이 기관이 팔아도 그냥 다 방어가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 투자분들이 급 나가는 날만 사더라고요.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바뀐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실 주식을 팔긴 팔았죠. 꾸준히 팔았죠. 올해만 해도 지금 7월까지 한 28조를 팔았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일주일, 이주일 만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판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팔았어도 매도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나눠서 파니까. 근데 지난 이제 8월 이제 초죠. 그때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유가 됐지만 빌미가 됐지만 그냥 이제 하루에 막 2조씩 1조씩 일주일 동안 7조를 팔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럼 5일 동안 7조면 하루에 1조가 넘게 판 거잖아요. 하루로 따지면 엄청난 물량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7월까지 계산해 보면 28조면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4조씩 판 거예요. 한 달에 4조면 하루로 치면 2천억 정도 판 거거든요. 20일이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하루에 1조를 넘게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2천억씩 팔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밑에서 방어도 되고 그러니까 급 나가면 방어하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더 안 빠지고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근데 최근 일주일은 외국인들이 그냥 때리니까 개인들이 방어를 해도 이게 그냥 밑이 뚫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기존의 규모 이상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좀 수급적인 밸런스가 무너져서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상징성이 너무 크잖아요. 전자가 무너지면 당연히 시총 1위 거기에 밑에 하이닉스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게 시총 비중이 한 25%나 되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파가 더 이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8월달 들어와서 시장이 좀 굉장히 힘들게 흘러가는데 이게 또 사실 문제잖아요. 다른 업종은 사실 별로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 7.7조 원 중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개를 판 걸 더하면 7.5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5천억은 남아요. 그럼 5천억은 다른 걸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판 거예요, 사실상. 그것도 시장보다 월등히 많게. 그러니까 왜 팔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2018년도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3분기부터 꺾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사이클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주가가 2018년 3분기부터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빠지지? 예, 역대급 실적인데 하이닉스 PER이 2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시장이 맞았던 거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20조 벌던 회사가 2조로 준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맞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모건 스탠리가 또 예전에 그런 보고서를 당시에도 안 좋게 냈었고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스 커밍이다 그래가지고 냈는데
당시에 이제 외국계 투자들도 그 스토리를 아니까 일단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결국에 향후에 디램 가격이 이제 앞으로 꺾이면 2018년과 같은 급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쪽 우려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그냥 공격적으로 판 것 같은데 대만의 트랜스포드라는 이제 전문지에서 4분기 PC 디램 가격 5% 하향 조정해버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요. 최근에. 고정거래가는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현물 가격 떨어지면 나중에 고정거래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번 그랬으니까 결국엔 진짜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디램 경기가 꺾이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그 매도를 좀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시장은 안 좋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닌 게 우리나라 시장을 진짜 안 좋게 봤다면 다른 섹터 다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다 같이 던졌어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안 팔아요. 별로 안 팔고. 오히려 요새 그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연일 대량 매수하고 있어요. 매일 사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외국인들도 그냥 그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부담스러워 한다기보다는 특정 섹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퍼부은 거지 한국을 안 좋게 봤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을 너무 막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인한 대량 매도로 시장이 꺾였으니까 결국 결자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단순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줄면 돼요. 예, 줄면 올라가요. 줄겠죠. 아니 영원히 팔 수는 없어요. 지금 7.5조를 일주일 만에 7.5조를 팔았으니까 그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들이 판 게 56조인가 될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그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판 거예요. 아무튼 삼성전자에 대해서 유독 보수적이었어요. 왜 올라가니까 그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워낙 보수적인 시각이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올라왔지만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또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니까 더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매도가 저는 나올 만큼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실제로 8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촬영한 날짜가 8월 18일인데 8월 17일 이제 어제죠. 어제 시장이 되게 안 좋았지만 실제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근래 들어선 가장 많이 줄긴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좀 지나갔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주가의 선행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어제도 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유진투자증권의 김타 기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얘기하신 게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그것까지 몰랐던 사실인데 그분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주가를 굉장히 빨리 선행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최악이고 엉망이어도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실적이 좋다라는 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면 주가는 그냥 달려가고요. 아무리 역대급 실적을 내도 6개월, 1년 후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불확실하면 주가 빠져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케이스예요. 지금 실적 되게 좋거든요. 2분기 역대급, 3분기 더 좋아요. 실적 숫자만 보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싸다 이러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배신 당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의 선행성이 너무 강해요. 과거부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가 빠지는 건 3분기 좋은 거는 의미가 없고 4분기하고 내년에 꺾인다. 이걸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년도에 꺾이는 걸 지금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꺾이는 폭이 예를 들면 이렇게 꺾인다. 100으로 꺾인다. 그게 80으로만 꺾여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이면 주가 급등해버려요. 기대보다는 괜찮네.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23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주가는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적어도 10월은 돼야 돼요. 10월이 왜 중요하냐면 10월 첫째 주에 아마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럼 그때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이나 그런 게 또 나오니까 그럼 4분기 내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10월 초 정도 되면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형성이 되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긴 너무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안 좋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안 좋은 걸 미리 선반영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왜 장기 투자하기 또 좋냐면 1년에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10% 빠졌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상으로 뭐 차트를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RSI 지표를 많이 써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대형주들은 이게 30 이하로 잘 안 내려와요. 1년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RSI 30 이하로 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도 거의 근접을 했어요. 30, 28인가 9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실패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2019년도도 한 번 있었고요. 2018년도 RSI 30 이하일 때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다 수익 났어요. 이게 한 번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지표 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좀 지점까지 왔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게 있어야 우리가 또 길게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싼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보면 삼성전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폴더블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M&A거든요. 전 이 세 개를 다 좋게 봐요. 일단 지금 상황에선 첫 번째 폴더블 폰은 솔직히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워낙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반응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 기술력도 입증이 됐고 중국 회사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폴더블 디스플레이 적용되는 뭐 여러 가지 신기술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잘 뽑았고, 뭐 사전 예약 판매, 뭐 통신사 이게 서버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대를 안 했던 폴더분에서 뭔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비메모리, 항상 삼성의 약점이죠. 근데 파운드리도 지금 요즘에 TSMC를 맹추격하면서 기술 개발도 좀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공을 한다라면은 또 당연히 레벨업 되겠죠. 기업 가치도. 그리고 그 TSMC가 너무 막강하지만 미국의 주요 애플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 TSMC 걸 많이 썼어요. 퀄컴도 그렇고. 근데 언제까지 걔네 그 TSMC만 의존할 거냐 이거죠. 미국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또 중국하고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가 아마 미국 입장에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인텔이나 삼성이 좀 더 잘해줬으면. 그럼 거기에 맡겨버리면 되니까. 인텔은 지금 안 되고 삼성전자는 되는데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10개 만들면 4, 5개가 불량품이 나오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게 좀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수율 개선이 일어나서. 그럼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저는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쨌든 가석방 됐지만 1년 일찍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설비 투자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본다라면은 미국의 공장 투자라든가 비메모리 투자는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저는 기대할 언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A, 이게 삼성전자 M&A 되게 인색하잖아요. 잘 안 해요. 현금이 지금 110조나 있는 회사가.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고, 이미 삼성전자도 저번에 기업 설명회 할 때도 약속을 했어요. 3년 내에는 무조건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잘한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큰 회사를 한다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되면 기업 가치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서 악재는 노출이 됐죠.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몇 개가 있잖아요. 그게 설서 구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최소 1년, 2, 3년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기는 너무나 좋은 자리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